선거 공신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조직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거 때 별로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 선대위 구성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시정운동하는데 부처가 있는 곳은 대구 시민들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 사람들은요? 참 못된 질문이네. 안녕하십니까. 주간 홍준표 뉴스민의 못된 질문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간 홍준표 5번째 주제는 시장님이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은 꽤 자주 자신이 계파도 없고 혈혈단신, 이른바 독고다이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주변에 측근들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인지 취임 전부터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거든요. 특히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는 산하 기관장이 선거 공신들에게 나눠주기 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꽤나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의 인수위 참여 인물들의 이후 행보를 살펴보면은 시장님 말씀에 고개를 약간 갸웃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8월 30일에 대구 엑스코에서 새로운 사장을 선임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상길 전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인데요. 대구시가 8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엑스코는 사장과 같은 임원 선임에도 대구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사장이나 임원진을 선임할 때마다 대구시의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던 곳인데 홍준표 대구시정은 낙하산 논란이 일기에 충분한 이상길 인수위원장을 새로운 사장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이상길 전 위원장은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냈고요. 2020년에는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공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을 하면서 국회의원 도전은 무산이 됐고 이후에는 별다른 일을 하는 것 없이 지내다가 이번에 인수위원장에 낙점이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문희갑 대구시장이 있었다고는 전해지는데요. 여하튼 이상길 사장은 행정관료로서는 그 능력이나 경력이 출중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엑스코가 주요하게 하는 업무인 전시 컨벤션과 관련된 경력은 전무하기 때문에 이상길 사장이 대구 엑스코의 사장으로서 적절한가에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구시나 산하기관에 이렇듯 홍준표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가 임용된 건 이상길 사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하나하나 확인한 것만 이렇게 세하려 보면은 이상길 사장이 14번째 사례입니다. 홍 시장은 선거 공신을 자리 챙겨주는 일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인수위를 거쳐서 대구시까지 들어온 인물이 여럿이라는 건 홍 시장의 말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길 사장 선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금 살펴보면요. 지난 8월 16일에는 구본탁 전 인수위원이 대구의료원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구 본부장은 약사이고 기초의원 출신이기도 한데요. 대구시의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8일에는 더건우 전 인수위원이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에 기용됐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홍 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에 따라서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을 흡수해서 10월에 재편되어 출범할 예정인데 이 재편된 대구 테크노파크의 첫 번째 수장으로 더건우 원장이 낙점이 된 겁니다. 지난 7월에 홍 시장 임기 시작과 함께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구 인수위 출신 인사들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시복 인수위원은 정무조정실장에 임명이 됐고 이성원 인수위 대변인은 공보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종헌 인수위 정책추진 TF단장, 정장수 인수위 시정개혁 TF단장도 정책총괄단장과 시정혁신단장으로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손성호 당선자 비서실장은 시장 비서실장으로 들어왔고요. 인수위 운영지원팀에서 일을 하던 이삼수 씨는 민원 담당관으로 대구시에 입성했습니다. 김윤환 전 인수위원은 서울본부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지금까지 언급드린 이분들 중에서 이상길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도 일을 하기도 한 이른바 홍 시장의 선거 공신이기도 합니다.
홍 시장의 측근들이기도 해서 이들의 시정 참여를 무작정 비판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코드 인사를 덮어놓고 비판하는데 동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시정의 정책 노선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적절한 능력을 갖췄느냐는 따져봐야 할 일이고, 지금까지 언급된 이들 중에 물음표가 찍히는 이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이들 외에도 이서연, 김민정, 김기웅 전 인수위원들도 대구시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특히 김민정, 김기웅 전 위원의 경우에는 원래 없던 공직을 신설해서 대구시에 입성을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확인되는 인물만 14명입니다. 물론 홍 시장은 정무직으로 들어온 이들의 임기를 자신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고요. 산하 기관장의 연봉을 1억 2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하에 사람을 쓰고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의지가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기용한 인물들이 시정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아니면 어떤 문제적 업적을 남길지는 아직 남은 시간이 많아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가 드러날 때 홍 시장이 공에는 반색을 하고 과에는 인색하지 않길 바라면서 5회차 주간 홍준표 뉴스민의 못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